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내년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무려 58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지와 우리 은퇴자분들이 할 수 있는 피부양자 유지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다 갖춰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에서 연 3,400만 원 초과가 연 2천만 원 초과로 바뀝니다. 재산 요건에서도 연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분이 재산세 과표가 5.4억이 넘지 않으면 피보험자 자격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6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3.6억 원이라는 것은 재산세 과표를 말합니다. 재산세 과표는 토지가 공시지가의 70%, 주택은 공시가격의 6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죠.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가 자격유지 요건까지 까다로워지다 보니 내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보료를 새롭게 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은퇴 생활자가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가 3억 원의 오피스텔을 보유해 연 1,500만 원 임대소득이 있고 800만 원을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다면 현재는 약간의 소득세만 납입하면 되고 건강보험료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납입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할 수만 있다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을 최대한 늦추거나 퇴직 후에 지인의 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직장 가입자도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상승폭은 미미하고 재산 정도와는 무관하며 절반은 회사가 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또 퇴직 후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내야 한다면 이미 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의 대상은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36개월간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과표를 줄이는 것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 원이고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60대 은퇴 생활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동 명의로 받고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고 임대소득은 1,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800만 원은 50%가 반영되어도 400만 원이므로 합산소득 1,150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아마도 당분간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기준시가 3억 6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 소득은 많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올해 기준 5억 4천만 원, 2022년 7월부터는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게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조금 더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게 유지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1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계획이 있다면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이나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사의 장기 비과세 상품인데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에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월 납입식 상품은 개인당 월 1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부부가 가입할 경우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한꺼번에 목돈을 맡길 때는 인당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란에 들어가시면 지역건 무료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고 미리 계산을 해보신 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 있죠.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쉬워 건강보험료 부과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성별, 나이,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추정해 평가 점수를 매겨 이것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인데요. 지난 2018년 7월 이러한 평가 점수를 폐지하고 점차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했고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는 현재 1600cc 이하는 면제되고 1600에서 3000cc 이하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편하면 그동안 소득별 건강보험료 편차가 작았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는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은퇴자나 은퇴예정자, 연금생활자 등이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은퇴한 부모님 또는 약간의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분들은 현재 자신의 소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7월로 예정된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피부양자 유지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